네, 국내 확진자 오늘 24명으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의 검사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의 감염이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2차 또 3차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조백 기자. 네. 오늘 이제 추가 확진자는 한 명으로 네.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확진은 어제 됐습니다. 어제 예. 오후에 그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 이곳은 그 우한 교민들이 지금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네. 교민 한 명이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에 이송이 됐습니다. 예. 그 20대 남성은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들어왔던 사람인데요. 네. 이 아산 임시생활시설에서 처음으로 확진된 사람이 13번 환자입니다. 13번째 네. 환자인데 그 13번 환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지난달 중순에 중국 우한으로 출장을 갔고 거기서 예. 대기하다가 1차 전세기 편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고 네. 네. 이 두 사람은 공항에서 그 임시생활시설 아산까지 갈 때도 같은 버스를 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전에 지금 그 임시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2번씩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요. 오전에 인후통이 있다라고 호소해서 그 의료진들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 보니 양성으로 판정이 돼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확진된 환자는 24명, 퇴원 2명.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는 2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앞서 13번 환자와 같이 우한으로 이제 출장을 갔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그 출장을 갔던 우한에서 감염이 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13번 환자와의 어떤 역학관계를 들여다봐야 되나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지금 우한에서 돌아온 교민 가운데 첫 번째 13번 환자는 지난 2일에 확진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엿새 뒤이기 때문에 대개 바이러스의 그 수명을 한 2주 정도를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잠복기를 2주로 보고 있죠. 아마도 들어와서 같은 그 버스나 비행기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는 쪽에 좀 무게가 두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라는 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있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번식의 욕구가 있어서 이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기침도 하게 되고 열도 네. 나고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건데 그 기간 차이가 엿새 정도라면은 아마 그 일본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이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이제 방역을 한다고 그렇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내에서 감염이 없도록 뭐 좀 조치를 했다고는 했는데 마스크도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감염 위험성은 그래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래서 같은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도 지금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예. 비행기를 같이 탔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지만 네. 검사해서 나오지 않을 정도의 아주 소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종이라는 것은 성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어떻게 보면 좀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죠. 뭐냐면 그 환자가 갑자기 좀 크게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당초에 그 발현지로 생각했던 중국 우한을 벗어난 제3국에서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또 국내 2차, 3차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신경을 쓰거나 인력을 투입하거나 장비를 투입하거나 시약을 쓰거나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방면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심각성을 언급을 했죠. 예. 지역사회 전파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예.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대책이 오늘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 중국에 한정해서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측도 가능하고 어떤 관리도 어느 정도가 가능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관리나 예측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판 코로나 진단법이라는 걸 아마 뭐 뉴스하면서 여러 번 네네네. 얘기하셨을 텐데요. 이 진단법은 그 검사 결과가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물량도 상당히 제한돼 있었죠. 그런데 임시로 승인된 새로운 진단법을 쓰게 되면 6시간 만에 결과가 그렇죠. 나오고 예. 물량도 2,000개, 하루 2,000개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가 조금 더 이런 그 검사 방식에 의해서도 더 빨리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방역망 이외에 그러니까 통제 범위 밖에서의 감염을 좀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사실 참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 어쨌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대한 규정 자체, 환자 진단의 기준을 조금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역막 밖에서 일어나면 방역막을 넓히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뭐 개정된 대응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9시입니다. 1시간 네. 전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 정의를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례 정의라는 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그물망을 넓힌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를 보면 우한을 포함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을 때 방문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 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검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후베이성을 뺀 다른 지역 중국에서 방문했을 때 폐렴 증세가 있다 그러면 예. 검사를 합니다. 예.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빼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르고 들어왔던 환자들을 소개드린 대로 태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싱가포르, 일본 이런 사람들은 처음 공항에서 이 아까 얘기하신 방역망 그물 밖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을 바꾼 거죠. 그래서 중국 위의 나라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 바로 뭐 태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환자가 좀 발생하는 나라. 그리고 폐렴이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 의사가 스스로 이건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넓혀서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 다녀온 뒤에 확진이 된 17번, 19번 환자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17번, 19번 환자와 어떤 사람들이 접촉을 했는지 이 부분도 또 이제 확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7번, 19번 환자는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에 싱가포르를 다녀온 뒤에 본인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네. 예. 싱가포르 호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한 말레이시아인이 본국에 돌아가서 확진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확진 사실을 통보받기까지 열흘이 넘게 아무런 제재도 없이 돌아다녔다는 거죠. 예. 특히 19번 환자는 이제 어제 늦게 발견됐는데 예. 이 19번 환자는 증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17번 환자가 확진된 사실을 알고 그럼 나도 혹시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나온 거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별 증상이 없다고 지금 그래요? 보고가 예. 되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 강남에 삽니다. 음. 그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는 한 1,000가구쯤 되는 굉장히 10,000가구쯤 되는 예, 굉장히 네, 큰 그렇죠. 단지에 사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단지가 지금 모든 그 공공시설들 같은 게 다 폐쇄가 됐고 네.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다 폐쇄가 됐고 또 이 19번 환자가 그 인천에 있는 송도에 큰 뭐 마트를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거기도 폐쇄가 되고 아울렛을 다녀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17번 환자는 구리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발열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 발열 증상이 있어서 구리에 있는 한양대 병원도 갔고 동네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면서 계속 약을 복용했지만 어느 병원도 이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죠. 서울의 광나루역을 비롯해서 서울도 돌아다녔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구에 가서 또 친가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촉자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접촉자들이 또 이 바이러스를 품은 채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2차, 3차 감염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이 방역막을 넓힌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방역망을 넓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차 감염, 3차 감염자들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어저께 발생했던 환자들 보면 한 명을 빼고는 전부 2, 3차 감염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한 그 말씀드린 20번째 환자, 그 홈쇼핑에 다니는 그 환자, 네. 그 환자는
그 15번째 환자, 15번 환자의 처제입니다. 네. 그런데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다가구 주택. 여기는 5가구 13명이 사는데 여기에 그 환자 가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환자 그 15번째 환자와 20번째 환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수시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GS 홈쇼핑이 어저께 뒤늦게 이제 직장 폐쇄를 해서 그렇죠. 내일까지 폐쇄를 했는데 이 GS 홈쇼핑도 사실은 조금 대응을 늦게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번 환자도 3차 감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1번 환자는 또 3차 감염입니다. 예. 그러니까 3번 환자가 6번 환자로 옮겨가고 6번 환자가 21번 환자로 옮겨간 거죠. 그렇죠. 3번 환자가 지난달 22일에 6번 환자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네네. 감염이 됐고 예. 6번 환자가 감염된 상태에서 지난달 26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예. 이 교회에서 예배 보는 과정에서 21번 환자와 접촉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6번 환자의 부인과 아들도 확진 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조금 빠르긴 하지만 슈퍼 전파자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확진 환자 가운데 23번째 환자는 우한에서 온 중국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네. 여러 곳을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을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동선을 빨리 확인하는 게 시급할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29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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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에서 온 그렇죠. 전수조사 입국자들이죠. 대상자 예, 예. 29명이 안 됐는데 이 29명이 연락이 안 되는 그 경로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23번째 환자인데요. 지난달 23일에 들어왔습니다. 예. 확진된 것은 그로부터 2주 후입니다. 그런데 단체 관광을 왔습니다. 8명이 단체 관광 왔는데 단체 관광 프로그램 중에 2주짜리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3박 4일 내지 4박 5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네. 들어왔는데 우한 공항이 폐쇄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국내에 그냥 잔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쉽게 연락하기는 우리 정부가 연락하기는 쉽지 않죠.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중구에 있는 그 호텔에 머물다가 지난 2일에 서대문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와서 살았어요. 네. 그런데 전수조사자의 대상이 포함됐지만 이 확진자를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23번 환자가 열이 나서 1339에 동료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와서 보니까 아 우리가 찾던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물론 보건당국에서 어제 발표하기는 자기들도 찾았다. 예. 찾아서 출동하는 와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예. 어쨌든 2주가량은 이 사람은 감염된 채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 주변에서 갈 수 있는 뭐 명동, 홍대 있고 뭐 남산타워 이런 데를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돼서 사실은 이 관광객들,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중국인들에 대한 소재 파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위중한 문제, 중한 문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들 유재복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